안녕하세요, 학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오토캐드 2020 3차원 한글 강좌를 진행 중인 박남용 강사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이번 세 번째 시간에서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그리고 3차원 솔리드 형상, 기본 솔리드 형상 작성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학습했는지 잠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폴리화 및 영역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폴리화를 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레지온, 영역을 작성하는 방법은 레지온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레지온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폴리화 및 영역을 작성할 수 있었고, 폴리화를 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폴리화 도형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운다리, 즉 비폴리, 단축키로는 비오죠. 우리가 바운다리, 경계라는, 한글로는 경계라는 명령어 아이콘을 이용해서 닫혀진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폴리화 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폴리화하는 명령어들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2차원 강좌 때 제가 몇 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조인이라는 결합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선 편집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도 폴리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2차 시 때 그러면 이 조인과 pEdit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폴리화를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 3차 시에 제가 다시 한번 그 해당 명령어를 가지고 폴리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시 때는 돌출 및 눌러 당기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특히나 돌출 명령어를 저희가 extrude라고 얘기했었고 단축키로는 ext입니다. 돌출 명령어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죠. 테이퍼라는 게 있었고, 테이퍼라는 것은 면을 경사지게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방향, 시작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돌출의 방향성을 제어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경로죠. 이 경로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UCS의 위치를 조정해보고 UCS의 축을 우리가 한번 조정해서 UCS의 방향성을 우리가 변화를 주고 경로를 만들어서 돌출을 해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눌러 당기기는 이제 폴리화와는 상관은 없고 크게 상관은 없고 닫혀진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돌출을 시킬 수 있었는데 이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F6번 즉 동적 UCS를 온오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적 UCS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3차시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은 2차시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2차원 강좌에서도 레지온이라는 즉 영역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우리가 연습을 했었는데요. 3차원 상에서는 이제 솔리드한 객체들이 겹쳐 있거나 이럴 때는 일단 형상 자체가 솔리드화되어 있어 입체화되어 있다라면 단 솔리드화되어 있어야 된다. 최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미 만들어진 3차원 솔리드 형상들이 있는데 이런 형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화하는 방법 중에 조인 그리고 pEdit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를 오픈하고요. 그리기 시작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뷰 큐브의 홈 뷰를 눌러서 뷰를 바꾸도록 하고요. 그리기 패널의 사각형을 클릭해서 직사각형을 클릭해서 사각형을 골뱅이 200, 300 정도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F7번을 이용해서요. 그리드를 꺼주고요. 수정 패널을 펼쳐서 분해를 이용해서 얘를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복사를 이용해서요. 선택을 하고 객체들을 엔터 기준점을 찍어서 하나를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저희가 이제 결합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잖아요. 수정 패널을 펼쳐보면 여기에 join, 결합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단축키는 J예요. 얘를 눌러서
여기 있는 선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4개의 선들 선택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면은 얘네들이 폴리화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추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p-edit 단축키로는 P이죠. 명령 입력창에 P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물론 이 p-edit는 수정 패널을 펼쳐 보시면 여기에 또 p-edit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폴리션 편집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 주셔서 동일하게 선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요. 얘는 이제 분해로 해서 우리가 해체를 시켰기 때문에 폴리선이 아니라 하나의 라인으로 인식하는 거죠. 선. 일반 선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명령 입력창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환하기를 원하십니까? Yes, Enter. 펼쳐지는 옵션 중에 결합을 클릭하고 동일하게 4개의 선을 선택하고요. 엔터, 엔터에서 마무리 해주시고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폴리화 될 수 있다. 폴리화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폴리화 됐죠. 자, ESC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리화하는 방법은 레지온이라는 명령어, 그 다음에 바운다리라는 명령어, 그 다음에 join이라는 명령어, 그 다음에 p-edit라는 명령어, 이 4가지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한번 해볼 텐데 이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우리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솔리드한 객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브를 이용해서 이 사각형을 선택하고요. 살짝 이렇게 겹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이용해서 카피 선택해 주시고 엔터. 얘네들을 3개를 만들도록 하죠. 엔터. 그리고 돌출을 이용해서요. 얘네들을 전체를 다 선택하고 엔터. 한꺼번에 돌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타일은 개념을 누르도록 할게요. 겹쳐진 어떤 3개의 그룹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솔리드 편집에 보시면 세로 방향으로 합집합 그리고 차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이 있습니다. 합집합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2개의 도형을 선택하고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ESC 이번에는 차집합 하나의 도형을 먼저 선택하시고 엔터 입력해 주시고요. 나머지 도형을 선택하시고 엔터 입력해 주시면 2번째 도형이 첫 번째 도형에서 제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 동일하게 선택해 주시고 엔터 입력해 주시면 교차된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에 해당됩니다. 특히나 합집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원을 주변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을 이용해서 2개의 도형을 선택하고요. 엔터. 높이가 꼭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따로따로 돌출을 주셔도 돼요. 합집합 UNI죠. 단축키로는 유니온을 클릭하고요. 얘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굳이 교차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이렇게 인식하게끔 우리가 묶어주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합집합은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으로는 3차원 기본 솔리드 형상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2차원 형상을 만들어서 돌출이나 아니면 눌러당기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겠고요. 기본 형상들을 가지고 3D 형상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모델링 패널이라는 부분에 보시면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상자부터 해서 토러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자를 클릭해 볼게요. 박스인데요. 시작점을 찍고요. 마치 사각형 그리듯이 XY축을 기준으로 해서 골뱅이 200, 300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다음같이 밑면이 그려지게 되고요. 바로 돌출이 가능하게끔 바뀝니다.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입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사각형이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 원통. 원을 그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래 옵션을 보시면 중심점을 지정하거나 3점 또는 2점, 그 다음에 TTR, 타원형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중심점을 찍고요. 그리고 반지름값 제가 5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돌출이 이루어지죠? 200 정도 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사각형을 이용해서 제가 대충 주변 객체와 좀 더 크게 이렇게 그려보고요. 원통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3P를 이용하게 되면 3P 클릭 3개의 점을 잇는 뭐가 만들어지더라? 밑면에 원통이 만들어지는 거죠. 컨트롤 Z 다시 원통. 이번에는 2P 2개의 점을 잇는 원의 밑면에서 원통이 만들어지죠. 컨트롤 Z 다시 원통. TTR 2개의 접선을 클릭하고요. 반지름 값은 제가 50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 사이 이 2개의 선에 접한 원통이 그려집니다. 컨트롤 Z 다시 원통이죠. 이번엔 타원형이죠. 타원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축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폭 어느 정도 폭으로 갈 것인지 지정한 다음에 돌출을 시키며 굳이 원통이 아니라 타원형 통에 3D 형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지요? 다양한 원통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원추. 얘는 원통하고 비슷한데 지름이나 반지름 값을 2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추 클릭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옵션은 거의 유사하죠. 아래에 보시면 명령 입력 창에 중심점을 찍고 반지름 값을 제가 100 정도 주도록 할게요. 일단 높이를 지정하라고 그러니까 높이 값은 200 엔터 주시면 이런 식으로 뾰족한 원추형의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원추 밑면에 기준점을 찍고 중심점을 찍고요. 반지름은 제가 다시 한번 100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높이를 지정하기 이전에 축의 끝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단 반지름이라고 있는데요. 자, 상단 반지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반지름은 제가 50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높이를 200 정도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끝이 평평한 원추가 만들어지죠. 또 원추를 클릭해 보도록 하죠. 중심점을 찍고요. 그 다음 반지름은 1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P 두 점을 이용해서요. 자, 첫 번째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이용해서 높이 값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원추 눌러주시고요. 다시 중심점을 찍고 반지름 값은 100 정도 주도록 하죠. 이번에는 축 끝점이죠. 축 끝점을 눌러서요. 자, 어디에다가 주변에다가 갖다 대시면 축의 끝점이 주변에 있는 포인트에 맞춰서 돌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죠. 구는 뭐 단순해요. 방금 원통에서 계속 파생되는 건데요. 동일하게 시작점 찍고요. 반지름 값을 100을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둥그란 구슬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피라미드 사각형이죠. 자, 중심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클릭해서요. 자, 반지름 값을 예를 들어서 100을 주시고 엔터. 위에 동일하게 두 점 축 끝점 그 다음에 상단 반지름 원추하고 똑같죠. 상단 반지름을 클릭해서 50 정도 주고요. 엔터. 높이는 200 주시면 뾰족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끝이 평평한 피라미드 형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쐐기는 절반의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점을 찍고요. 골뱅이 200, 300 주도록 하죠. 그럼 밑변이 만들어지는데 높이 값을 줘볼게요. 200 정도 주시면 이게 하나가 더 붙으면 박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절반의 박스 형태처럼 우리가 이런 쐐기 형상을 만들 수가 있다. 그다음 토로스는 우리가 도넛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중심점을 찍고요. 반지름 값을 제가 예를 들어서 10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로스의 100을 준 그 값에서 또 하나의 이런 투브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 정도 주고 엔터를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우리가 보통 얘를 튜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3D 우리가 모델링에서는 얘를 토로스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토로스 클릭하고요. 중심점 찍고 제가 이번에는 200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또 반지름 주는 건데 도넛처럼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제 그 지름값을 주는 게 아니고 한번 반지름값을 주셨으면 그 반지름값 주어진 그 끝점에서 다시 이제 또 반지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께가 변화되는 이 그 뭐랄까요, 이 튜브의 굵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정도 주고요. 엔터 치게 되면 자, 이게 지금 이 튜브의 굵기가 반지름 10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합차 교집합, 솔리드에 대한 솔리드를 대상으로 한 합집합 차조 교집합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패널에 있는 솔리드한 기본 도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네 번째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3차원 명령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